자, 82페이지 한번 펴봅시다. 제일 먼저 기단과 날씨라고 하는 곳에서 기단이라고 하는 거 먼저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가 제가 생각하기에 3학년 1학기 부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는 다시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거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위치하는 공기에 대한 성질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공기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할 거다. 자, 우선 이 공기에 대한 성질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높은 쪽, 즉 추운 지방으로 가게 되면 공기가 차가워지고 아래쪽, 뜨거운 지방으로 가게 되면 공기도 뜨거워지고 또한 바다 위에 존재하는 공기는 그만큼 습도가 높고 대륙에 존재하는 공기는 그만큼 습도가 낮아서 건조합니다.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첫째, 고위도라고 하는 거. 저 추운 지방을 이야기하는 거겠지. 자, 추운 지방으로 가게 되면 공기가 한냉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냉하다. 춥다라는 소리겠죠. 그 다음은 저위도. 낮은 지방으로 가게 되면 공기들이 대체적으로 뜨거워요. 그걸 우리가 온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난하다. 그 다음은 대륙으로 가게 됐을 때, 대륙 지방으로 가게 되면은 공기들이 습도를 많이 공급받지 못해. 그래서 건조해요. 건조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해안, 바다 위에 생성하는 공기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다습합니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 온난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좀 뜨겁게 바뀌게 되면은 고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뀔 수 있다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주변에 존재하는 기단이에요. 우리나라 주변 기단. 우리나라 주변의 기단은 총 4개 정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 계절에 가장 크게 관련이 있는 정체성 고기압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사실 학교 시험 볼 때 혹은 학교 내용에서는 크게 다루진 않을 거야. 근데 이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배우게 되는 내용이라서 간단하게만 그냥 그런 게 있다 라고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알아야 될 단어는 정체성이라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니다. 그냥 우리나라 주변 기단 중에서 고기압인데 그 중에서도 이동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알아둡시다. 네, 이동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기단이 있어요.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되는 기단은 시베리아 고기압이고요. 시베리아라고만 쓸게요. 자, 시베리아는 고위도에 위치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한냉하겠죠. 그쵸? 그리고 대륙에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단의 성질은 어떻다? 한냉하고 건조하겠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북태평양이라고 해서 막 저기 러시아 쪽에 가까운 그런 태평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남쪽에 위치하고 뜨거운 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북태평양 기압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첫째, 우선 바다에 존재하죠. 그러니까 다습할 거야. 그리고 굉장히 아래쪽, 저위도에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기단의 성질은 어떻다? 고온 다습합니다. 고온 다습하다. 오케이? 그리고 똑같은 고기압인데 이동을 하는 기압이 있어요. 이 기압의 이름은 우리가 양쯔강 기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양쯔강 기단 같은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은 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다습하진 않고요. 아무래도 바다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건조한 편인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남쪽의 존재. 그러므로 여기는 온난 건조하다. 이렇게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그냥 고기압인데 이동도 딱히 모르겠고 그냥 하나의 고기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계절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기보다는 아주 잠깐의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단이 하나가 있습니다. 얘도 그냥 기압이라고만 할게요. 고기압이라고만. 이 친구 기압의 이름은 무엇이냐? 오호츠크해라고 합니다. 자, 이 오호츠크해 같은 경우는 우선 바다야. 그렇기 때문에 다습한데 굉장히 북쪽 바다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추워요. 그래서 이 기단의 특징은 한랭다습합니다. 한랭다습하다. 그쵸? 이 특징들을 기억을 해놓은 다음에 전선과 전선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세 번째, 전선과 전선면. 전선면. 자, 만약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오고 있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뜨거운 바람이 참 이렇게 오고 있어. 그러면 저 두 바람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기가 탁 하고 맞닿아지겠지. 그림이 좀 애매하긴 한데 지금 내가 여기서 찬바람을 막 주고 있고 앞에서 뜨거운 바람이 딱 만나고 있어. 그러면 이 만나는 두 지점 사이에 이만큼은 두 바람이 딱 만나는 지점이 형성되겠죠. 그치? 이 만나는 이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전선면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해했죠? 첫 번째, 전선면은 서로 다른 성질의 기단이 만난 거야. 오케이? 서로 다른 기단이 만났다. 서로 다른 기단이 만났다. 자, 그 다음. 지금 여기를 바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기단이 딱 만나가지고 여기 전선면이 생성됐을 거야. 그치? 그 다음 이 바닥에도 딱 그 만나는 지점이 존재하겠지. 이 바닥에다가 표시를 하는 것이 전선이야. 그래서 사전적 정의, 책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전선이라고 하는 친구가 전선면과 지표 혹은 바닥이 만나는 지점을 우리가 전선이라고 표시를 해요. 그리고 이 전선의 종류는 총 4가지로 한랭전선, 온난전선, 폐색전선, 정체전선 이렇게 4가지가 존재합니다. 각각에 대한 모양들도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될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특히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에 대해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볼게요.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의 종류. 저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첫째, 한랭전선을 한번 가볼게. 한랭전선. 자, 한랭전선은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근데 그 위로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거야. 그럼 이 두 기단 사이에 전선면이 생성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선면이 살짝 급해요. 되게 좀 가파르게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친구는 기울기가 급하다라는 특징이 하나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 이 지점에 구름이 생성됩니다. 이렇게. 구름이 높게 쌓여 있죠. 그래서 저 구름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저군형 구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저군형 구름에서는 비가 어떻게 내리느냐? 소나기성 비가 내리죠.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이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특징. 아시겠죠? 이거 하나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은 온난 전선이 있어요. 자, 온난 전선 같은 경우는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가고 있어. 따뜻한 바람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이고, 차가운 바람이 가고 있어야지.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가고 있을 때, 그 위로 따뜻한 공기가 타고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온난 전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거 잘못 그렸네? 쏘리. 이상하다 했어. 얘도 차가운 바람이 가고 있을 때 따뜻한 공기가 타고 올라가는 거. 이런 실수를. 이렇게 생성되는 거. 여기도 얘는 그래서 전선면이 이렇게 살짝 누워있는 듯한,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완만하죠. 그쵸?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온난 전선입니다. 그래서 얘는 구름이 여기에 넓게 분포해요. 이런 식으로. 그쵸? 넓게 분포하기 때문에 쟤는 층은형 구름이 생성된다. 그래서 얘는 생성되는 구름에 의해서 비도 어떻게 내리느냐? 지속적인 비가 내려요. 그리고 얘 이동 속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동 속도는 조금 느린 편입니다. 자, 두 가지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신 상태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은 기압관 RC라고 하는 친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도 몇 번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에요. 고기압이 날씨가 좋고 저기압이 비가 온다라고 했던 거,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람의 방향입니다. 바람의 방향 가볼게요. 다시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고, 기압 첫째, 고기압이라고 하는 친구는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은 곳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강기류가 일어나게 되고요. 하강기류. 그리고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시계 방향으로 불어 나간다. 이거 너무나 중요해요. 별표. 시계 방향 불어 나간다. 이거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날씨가 좋습니다 라는 것까지도 하나 더 알려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기압이에요. 저기압은 상승기류가 형성이 됩니다. 상승기류. 상승기류가 형성이 되고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이게 한자 표현이라서 요즘은 많이 바뀌게 설명을 하고 있죠. 시계 반대 방향이라고. 근데 저는 그냥 반시계 방향이라고 쓸게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저 두 내용 우선 머릿속에 넣어준 상태에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가장 어려운 거, 온대 저기압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온대 저기압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넘어가서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친구라서 제가 그래서 여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온대 저기압. 자, 온대 저기압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면은 뒤쪽에 이렇게, 앞쪽에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앞쪽에는 누가 오느냐? 온난전선이 옵니다. 뒤쪽에는 한랭전선이 따라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생긴 동글동글한 모양의 온난전선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는 뾰족뾰족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 기억해줘. 어차피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흑백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모양으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제가 7금을 하나 그어볼게요.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자, 온난전선 같은 경우는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을 때 따뜻한 바람이 그 위로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한랭전선 같은 경우는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오고 있을 때 따뜻한 바람이 그 위를 타고 넘어가는 모양이었죠. 그쵸?
이 둘을 더해 놓은 거야. 그래서 한냉전선은 구름이 이렇게 저근형 구름이 쌓이고 온난전선은 전선면에 이렇게 넓게 측면 구름이 쌓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그리고 이 저기압의 이름이 뭐야? 온대 저기압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지점에 딱 만나는 여기가 바로 저기압이야. 저기압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 다음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라고 했어. 맞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이런 식으로 불어 들어오는 모습을 향하게 될 거예요. 그쵸? 자, 우리가 여기를 A, 책이랑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A 부분은 B가 어떻게 오겠습니까? 한냉전선이기 때문에 소나기성 비가 오겠죠. 그쵸? 그리고 구름은 어떤 구름이 쌓여야 돼? 저근형 구름이 생길 거야. 그쵸? 자, 그 다음 기억해두면 좋은 거. 만약에 내가 지금 여기 있었어. 여기 있다고 해보자. 지나가면은 따뜻한 바람 뒤에는 무슨 바람이 있어? 찬바람이 있지. 그래서 통과 후에는 온도가 낮아진다라고 하는 특징 하나. 그 다음, 제가 바람이 불어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근데 A 부분에서는 위에서 아래쪽으로 불어오는 모양, 즉 여기서는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분다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B 부분으로 한번 넘어올게요. 자, B 부분에는 구름이 있어 없어? 없어. 여긴 그래서 날씨가 맑아요. 날씨가 맑아요. 구름이 없어. 오케이? 그 다음 중요한 거, 얘는 온도가 어떨까? 뜨거운 바람 사이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아요. 그쵸? 그치? 그리고 저기서 부는 바람의 계열은 이 바람 생각하면 돼. 이렇게 불어오는 거지. 남쪽은 남쪽인데 서쪽도 포함되어 있는 남서풍으로 바람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서풍. 그 다음 C로 가게 되면은 비가 내리긴 내리는데 넓게 쌓인, 즉 온난전선에 해당되어 있는 층운형 구름 때문에 생성되는 지속적인 비가 내릴 거야. 그치? 구름은 무슨 구름? 층운형 구름이 생성될 것이고, 여기는 통과 후의 날씨가 어떻게 되느냐? 높아지게 되겠죠. 왜? 내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얘가 지나간 후에는 따뜻한 바람이 다가오겠죠.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게 될 거야. 그리고 바람은 어떤 바람을 불게 되는 것이냐? 이 바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남쪽은 남쪽인데 동쪽이 치우쳐 있는 남동풍의 바람이 불어오게 된다는 거. 오케이? 저게 온대저기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지금 다 서술을 해드린 거고, 문제에서 어떤 예시가 나오는지 좀 써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것만 좀 필기해 주세요. 문제 유형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문제 유형. 자, 저 온대저기압이 가장 중요하고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등장이 되는데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다 적어줄게. 첫 번째, 바람 물어볼 거예요. 바람 물어볼 거야. 그 다음, 이 온대저기압이라고 하는 친구는 반드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 주황색으로 쓴 게 바로 이동 방향이고요. 그래서 바람을 물어볼 때도 어떻게 될 거냐? 내가 만약에 C에 위치한다. 그럼 시간이 조금 더 지나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겠어? B 쪽으로 가겠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움직였으니까. 그쵸? 그 다음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나는 다시 A로 바뀌게 될 거야. 그렇게 됐을 때 바람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그쵸? 바람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바람의 풍향 변화 당연히 알아두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날씨.
즉 날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물어보겠어요? 비가 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강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온도 변화도 중요합니다. 자, 온도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겠죠. 현재 C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통과 후에는 온도가 높아질 것이고, 내가 현재 B에 위치한다면 나중 지나게 되면 온도가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오케이? 시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 온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즉 통과 후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어려우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는 O2 맨 마지막에 있는 거 한번 쓱 볼게요. 일기도라고 하는 친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일기도 7번으로 갈게요. 자, 원래는 이 일기도가 굉장히 중요했어. 막 엄청 많이 알려줘. 막 비 오는 거 막 동그라미 해가지고 화살표 꽂아가지고 바람 불어오는 거, 기압은 얼마고 여기가 저기압인지 고기압인지 그런 거 다 알아야 돼 원래는. 근데 그거는 고등학교 2, 3학년 때 하는 거고. 네, 지금은 1006.1헥토파스칼이라고 합니다. 시리가 그러네요. 일기도는 근데 중요한 건 다 빠지고 이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꿀팁 나갑니다. 제일 먼저 봄, 가을일 때는 일기도가 딱 나오지. 그럼 그 일기도 안에 저라고 하는 글자랑 고라고 하는 글자가 굉장히 많아요. 자, 지금 볼까? 자, 봄철. 저라고 하는 글자는 몇 개 있니? 하나, 둘, 세 개. 고라고 하는 글자는 몇 개 있어? 2개 있지. 다 합치면 몇 개야? 5개 있어요. 가을로 갈까요? 가을은 저라는 글자가 하나, 둘, 고라고 하는 글자는 하나, 둘, 4개 있죠. 다 합쳐서. 그쵸? 이런 봄, 가을이다. 근데 여름이랑 겨울로 넘어가게 되면은 저나 고라고 하는 글자가 개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적어지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여름, 고. 4개 있네? 오잉? 이것도 4개 있네? 그리고 겨울철은 고, 저가 2개씩밖에 없죠.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남고 북저형이 될 것이다 라는 거 하나. 남고 북저. 남쪽이 고기압, 북쪽이 저기압. 그리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고 동저형이 생성이 됩니다. 기압이 서고 동저. 여러분들이 지금 O2에 나와 있는 그 일기도의 모습만 기억을 하게 되면은 문제를 풀기가 힘들 수가 있다라는 게 제가 이거를 굳이 설명드린 이유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진도 여기까지 나갈 거고 이거 문제를 뽑아 드릴게요.